먹고 살기 위한 경제 이야기, 먹살 경제. 미주 한인들의 먹고 살기 위한 경제 이야기, 먹살 경제 시간입니다. 김 사장님, 오늘은 어떤 내용 준비하셨나요? 예, 오늘은 일단 두 가지 주제 얘기하는데, 첫 번째 주제, 우리 노스캐롤라이나에 이 하이포인트라는 곳이 있어요. 이 하이포인트라는 이름은 옛날에 이쪽에 이제 동남부 쪽에 철도 시스템이 있는데, 그 중에서 위도가 가장 높은 곳이다 해서 하이포인트라고 하는데, 뭐 미국 전역에 나무가 많지만 특히 노스캐롤라이나 이쪽에 소나무가 많잖아요. 그래서 네. 거기서 송진, 그 레진도 채취하고 옛날에 목재도 채취하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런 재료들을 가지고 가구를 만드니까 가구 산업이 굉장히 활발했었어요, 여기가. 맞아요. 그러다가 이제 중국이 성장하면서 이 가구 산업이 중국으로 쫙 들어가면서 이 노스캐롤라이나 이 트라이애드 지역이라고 하거든요. 윈스턴 세일럼, 하이포인트, 그다음에 그린스보로 이쪽이 가구 산업이 막 줄어들다가 최근에 다시 이제 중국에도 인건비가 상승하고 뭐 이러면서 가구 산업이 이 트라이애드 지역으로, 노스캐롤라이나 지역으로 다시 오고 있어요. 오. 2019년 1월에 그 듀크 유니버시티에서 연구한 조사 보면은 이 하이포인트의 가구 산업 이 시장이 이 노스캐롤라이나에 얼마나 많은 경제적 영향을 주느냐, 뭐 이런 보고서도 있어요. 그래서 최근에 이 하이포인트 쪽에는 해마다 두 번씩 가구 전시회가 열립니다. 굉장히 커요. 4월, 10월 이렇게 두 번씩. 근데 그게 이제 한동안 소강 상태였다가 최근에 이렇게 다시 이 좋은 시기를 맞이하고 있어요. 여기 NPR 뉴스에 보면은 이 사람도 가구 산업 이 노스캐롤라이나에서 자라서 계속 해오다가 중국에 가가지고 이제 가구 산업이 중국으로 옮겨가니까 거기서 이제 컨설턴트를 하면서 쭉 있다가 최근에 다시 돌아와서 가구 산업체를 다시 세웠어요, 노스캐롤라이나에. 오, 그래요? 이 사람뿐만 아니라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한답니다. 그래서 요 위에 보면은 하이포인트 마켓 이런 자료를 보면 아까 듀크대에서 나온 것처럼 뭐 이 행사할 때마다 거의 7만 5천 명이 참석하고 67억 불 1년에 이런 경제적인 효과를 준다, 뭐 이런 내용이 막 나왔는데, 뭐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이유는 이 지역에 제가 알고 있는 분이 한인 한 분이, 뭐 한인분들 많이 계십니다 여기에. 근데 한 분이 사정상 혼자서 사업체를 운영하고 계셨었대요. 혼자서. 네, 가족의 도움 없이. 근데 가스스테이션이고 거기에 또 어떤 간단한 식당을 집어넣고서 혼자서 열심히 종업원들과 함께 일을 하셨는데, 이제 한국에 계신 부친이 병환이 급격히 악화되면서 이거 업체를 빨리 팔고 가야 된대요. 그래서 사정이 너무 안타까워서 이를 아름아름으로 연락이 왔기 때문에 제가 그래서 이걸 좀 저희 방송이 좀 도움이 될까 이거를 하면, 그래서 한번 그분한테, 그러면 이 본인의 업체를 이렇게 빨리 매매하고 싶으면 사진이라도 찍어서, 영상이라도 찍어서 한번 내용을 한번 이렇게 막 보내봐 달라 이렇게 해가지고 이분이 찍었어요. 한 2분짜리인데 잠깐 한번 같이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기는 85번 엑신 넘버 111에 아치델이라는 동네에 있는 게스테이션인데요. 게스테이션 안에 하바치 그릴이 있고요. 식당이 바쁜 곳이고요. 저는 너무 바빠서 EBT라든지 TTC 같은 거를 전혀 안 했거든요. 만약에 그런 쪽으로도 할 마음이 있으시면 그걸 어플라이해서 라이센스 받으셔가지고 하시면 훨씬 더 그 대상을 일찍 받거든요. 이 게스테이션에는 지금까지는 하바치가 굉장히 바빴어요. 지금도 바쁘고, 제가 이 가게를 너무 싸게 내놨어요. 저는 25만 불에 샀지만 지금 15만 불에 지금 팔려고 하는데요. 그 팔려는 이유가 저희 부모님이 지금 한국에서 너무 아프셔가지고 저를 꼭 갔으면 좋겠다고 해서 제가 빨리 가야 돼서 지금 급하게 내놓은 상태거든요. 장사가 안 돼서 이 게스테이션을 파는 게 아니고요. 그리고 또 여기는 부부가 하시면 정말 좋은 그런 비즈니스고요. 부부나 아니면 패밀리가 하면 정말 좋은 비즈니스예요. 관심 있으신 분들은 꼭 연락 주세요. 감사합니다.
세계 가구 산업의 중심지 노스캐롤라이나 하이포인트 인근에 있는 이 가스 스테이션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전화번호 336-987-5616으로 안 사장님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가게 모습입니다. 앞 정면. 그리고 내부. 컨비니언스 스토어죠. 아주 정돈도 잘 돼 있네요. 그러네요. 깨끗하네요. 예, 그리고 이렇게 요게 이제 아마 이 히바찌라는 게 따뜻한 볶음밥이라 이거 식당에 가지 않고 여기서 이렇게 간단하게 사 먹으니까 이게 장사가 잘 되나 봐요. 예, 먹음직스럽게 생겼네. 자, 요 내용을 보여주고 또 바로 오늘 초대 손님이 뭐 비즈니스 매매는 하지 않겠지만 그래도 한번 조언을 한번 드릴까 해서 그것 때문에 모신 건 아니에요. 사실 다른 문제로 모셨는데 이 또 부동산 이 고수한테 신의 한 수를 받아야 되지 않습니까? 저 LA의 우리 린다리님 오늘 초대 손님입니다. 린다리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오랜만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예. 네, 반갑습니다. 이거 사실 이거 부동산 얘기하려고 초대한 거 아닌데 딱 한번 보시니까 또 어떤 느낌이 드시나요? 사진만 보고는 잘 모르겠고요. 뭐 매상 같은 거 이런 거 알아야지 비즈니스 거래는 할 수 있으니까 그런 거는 뭐 궁금하신 분이 있으시면 뭐 하시는 분하고 자세히 그런 내용은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예, 하여튼 전화번호 다 적었으니까 안 사장님입니다. 이분이. 하여튼 혹시 비즈니스 찾고 계시거나 이런 분은 이거는 아는 우리 내용을 아는 비즈니스라서 정말 그 믿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꼭 연락하셔서 새로운 기회를 한번 잡으시기 바라고 또 우리 부동산 업계 고수인 린다리 님도 벌써 인정을 하지 않습니까? 저런 가게는 좋은 거다. 이렇게. 자, 오늘 린다리 님은 사실은 LA에 살고 계시고 사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주로 주택만 하시죠? 이 비즈니스라기보다는. 근데 주로 주택만 하고요. 가끔 가다가 비즈니스나 커머셜도 가끔 하는데 주로 저는 주택만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그 주택 문제라든가 뭐 주거 문제 게다가 또 최근 페이스북에 보니까 뭐 또 노숙자 문제 LA 왜냐하면 노숙자 문제도 이제는 뭐 주변에 노숙자가 너무 많다거나 뭐 이러면은 아무래도 안 좋을 거잖아요. 그래서 노숙자 문제가 왜 그렇게 심각한 건지 그 문제를 같이 얘기 나눠보려고 초청했어요, 린다님. 예, 저는 이름은 린달이고요. 미국의 그 LA 쪽에서만 저는 거주했는데 LA 거주는 87년부터 했으니까 지금 한 36년 정도 살았고요. 부동산은 99년부터 했으니까 한 24년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다운타운 LA로 이사 온 거는 팬데믹 바로 전에 이사 와서 지금 한 3년 조금 넘게 다운타운에 살고 있어서 미 전역에서 지금 그 홈레스가 제일 문제가 심각한 데가 캘리포니아인데 그 중에서도 가장 심각한 곳이 이제 다운타운 LA이고 제가 그곳에 살고 있다 보니까 뭐 제가 전문가나 뭐 연구를 해서 무슨 정확한 데이터를 갖고 있는 건 아니지만 다른 분들보다는 조금 밀접하게 홈레스도 뭐 자주 목격하기도 하고 저도 마음이 좀 안 좋다 보니까 이제 도와드리기도 하고, 뭐, 제가 큰 힘은 안 됐지만 한두 명씩 이렇게 도와드리기도 하고, 그래서 이제 그런 좀 심각하고 또 안타까운 마음을, 경험을 얼마 전에 페북에다 올렸더니 보시고 연락을 하셨네요. 예, 페북에 보니까 뭐 아파트 경비 아래층에서 거의 옷을 안 입은 여성분이 뭐 어려운 지경에 있어서 린다님이 빨리 올라가가지고 옷을 갖다가 입혀드렸다고. 사실 그런 경우는 좀 다운타운에 살다 보면 굉장히 비일비재하고 얼마 전에도 그 좀 젊은 청년 같기도 하고 뭐 제가 보기엔 한 20, 30대밖에 안 되는 젊은이였는데 남자분이었는데 이분은 헐벗은 정도가 아니라 그 여자분은 약간 옷을 조금 입으셨지만 이분은 정말 실오라기 하나도 걸치지 않은 나체 상태로 이제 돌아다니시는데 양말도 안 신으시고 신발도 안 신으시고 또 어제도 제가 또 봤거든요. 이게 좀 이런 분들이 많으세요, LA에. 특히 다운타운 지역. 많아요. 네, 근데 세상에. 이제 그 LA 다운타운에 살지 않으면 좀 홈레스가 많다는 거는 좀 아시지만 다운타운에 솔직히 한인들은 그렇게 많이 살고 있지 않거든요. 저는 직접 여기에 주거하고 또 부동산을 LA에서 하다 보니까
다른 분의 보다는 직접 많이 목격하는 편이고, 좀 상황도 조금 다른 분보다는 좀 실질적으로 조금 뭐 뉴스에 나오는 거가 아니라 실질적으로 조금 이해하고 있는 편입니다. 옛날에 뭐 산타모니카 해변인가 거기 한번 갔는데 거기도 뭐 그냥 해변가로 쫙 요즘에는 뭐 많던데. 산타모니카, 뭐 베니스, 뭐 얼마 전에 뉴스도 나왔는데 뭐 베버리힐스, 코리아타운 가리지 않고 많이 계세요. 네. 근데 그건 정말 빈산의 일각이고, 또 제가 사는 다운타운에 여기 사우스파크라고 하는데, 여기는 좀 고층 아파트들도 많고 콘도도 많고 조금 관리를 잘한다는 좀 곳인데도 여기도 많은데, 조금만 몇 블락만 이제 좀 떨어진 곳으로 스키드로우라는 곳에 가면, 거기는 몇 블락을 아예 어떻게 말로 어떻게 표현을 못 하겠는데, 이렇게 밀집해서 그 촌을 만들어 놨어요. 홈레스들만 사는. 그래서 어떻게 뭐 숫자로 셀 수도 없어요. 제가 그냥 뉴스를 한번 찾아보니까 네. 집계된 거가 캘리포니아 17만 명이라고 하는데, 제가 보기엔 그거보다 훨씬 많은 것 같고요. LA 다운타운에만 제가 알기로는 5만 명 이상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이제 교회에서도 같이 봉사를 하기도 했고, 제가 또 지인분들이랑 같이 가끔 가다가 뭐 생필품 있잖아요. 뭐 화장지라든지 뭐 칫솔 치약이라든지 물이라든지 간단한 먹을 거라든지 이제 몇 분한테 드리고 그랬었는데, 한 3, 4년 전만 해도, 그 팬데믹 전만 해도 그렇게 심각한 정도는 아니었었어요. 왜냐면 LA는 항상 홈레스 문제가 있었으니까. 왜냐면 그렇죠. 기후가 따뜻하다 보니까 다른 지역에서도 오시기도 하고, 그래서 홈레스가 적어도 많아서. 얼어 죽진 않겠구나 하고서 맞아요. 가겠죠. 네. 근데 지금 팬데믹 이후는요, 숫자도 숫자지만 그 상황이 너무너무 심각하고, 진짜 어느 좀비 영화에서 보는 것보다도 정말 무서울 정도로 진짜 길가에서 누워서 대낮에도 진짜 인간의 존엄성을 잃어버렸다고 할까요? 그거를 보면 정말 처참해서 정말 볼 수가 없어요. 세상에. 그리고 또 최근에 그 하와이로 그 홈리스들을 이주시킨다는 얘기가 있던데 그 정말일까요? 뭐 저도 확인해 본 바는 없지만은요, 제가 하와이에 계신 분하고 좀 얼마 전에 얘기를 들었는데, 하와이에서 LA로 여행 오신 분하고 얘기를 들었는데, 하와이에 그렇게 홈레스가 요즘에 많이 늘었대요. 지난 몇 년 사이에. 그래서 저도 도대체 이게 무슨 일일까, 이게 사실일까 해서 이제 인터넷을 조금 찾아보니까, 2015년에 그 뉴욕 시티에서 거기에서 어떤 정책을 마련을 했는데, 하와이에는 좀 일자리도 많고 하니까 일자리 없고 그런 분들을 하와이로 보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원웨이 비행기 티켓을 사서 보냈는데, 그걸 뭐 확인할 수는 없지만 거기에는 이제 홈레스도 많이 섞여 있었다고 하는, 뭐 그건 풍문이지만 그건 확인할 길은 없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린다님이 보내준 자료에 보면은 하와이에서는 또 뭐 비행기표 fly to your hometown 뭐 그래가지고 하와이에 있는 노숙자들한테 비행기표 하나씩 줘서 네가 왔던 곳으로 되돌아가라, 그런 정책을 세상에. 또 한다면서요. 예, 반대의 경우죠. 왜냐면은 이제 소문에 듣자 하면 뭐 좀 추운 지역, 뭐 미시건이나 뭐 미네소타나 뭐 뉴욕이라든지 시카고라든지 뭐 캘리포니아에서도 갔다고 하는데 확인할 길은 없지만, 이렇게 추운 지역에서 하와이로 이주하신 분들이 이제 지난 몇 년 동안 많은데, 처음부터 뭐 홈레스이션 분들도 계셨겠지만 뭐 직업이 없으시고 아니면 또 약물 중독이나 다른 이유로 인해서 홈레스가 되신, 그 후에 홈레스가 된 분도 계시겠죠. 근데 워낙 많다 보니까 지금 하와이에서도 골머리를 앓으니까 어떤 의원이 이제 그거를 법안을 상정을 했더라고요. 하와이에 있는 홈레스를 자기가 원래 살던 고향으로 보내는데 그 비용을 대주는 걸로 해가지고 그거가 상정이 된 상태더라고. 통과는 아직 안 된 것 같아요. 하여튼 뭐 서로 보내느라고 난리구나. 그러네요. 예? 근본적인 그러니까 해결책은 이게 없이. 근본적인 원인을 해결을 해야지 되는데, 서로 어떻게 보면 그냥 뭐 공을 토스하듯이 예. 그냥 맞아요. 이 문제를 저쪽으로 보내는 거죠. 네. 그럼 또 저쪽에서도 또 보내고, 지금 이게 몇 년 동안 계속 이루어지고 근본적인 그 해결책이 잘 나오고 있지 않은 것 같아요. 혹시 태바님은 뭐 아리조나나 꼭 아리조나 네. 아니라도 뭐 홈레스 관련된 자기 자신의 경험담이나 뭐 목격담 그런 게 있어요?
여기도 아리조나도 굉장히 덥잖아요. 아, 그러다 거기도 꽤 보니 많겠네요, 진짜. 그럼요. 아리조나. 여기도 덥기 때문에 그 도시 그 피닉스 같은 데 가잖아요. 그러면 길거리에서 흔하게 봐요. 보이는데 또 문제는 여긴 또 너무 더우니까 여름에 홈리스들이 많이 이렇게 사망했다 또 이런 뉴스도 아, 접했습니다. 일사병이나 뭐 이런 너무 걸로. 더우니까도 여기는. 아, 여기 여기도 노스캐롤라이나 샬롯도 많아요. 뭐 다운타운 가면 그래요. 그리고 이 유튜브나 방송에서도 가끔 그런 게 보여줘요. 아주 다 심각해요. 어디나 다. 아, 그리고 제가 또 더 좀 의아한 게 그 홈리스들이 지금 비버리힐스 이런 데까지 지금 이렇게 텐트가 이렇게 밀고 들어온다는 그런 뉴스를 봤는데 아, 집값 이런 거는 영향이 없을까? 뭐 이런 생각도 걱정이 되더라고요. 글쎄, 홈리스가 있어서 뭐 집값에 직접적으로 영향이 있는지 없는지는 모르지만, 제가 이제 어떨 때는 바이어 분들을 모시고 이제 집을 보여드리러 갈 때, 그, 그 집 주변에, 제가 보여드리려고 한 집 주변에 홈리스가 있으면 꺼려하는 건 사실이죠. 음. 음. 그런데 그래도 홈리스 있는 거를 좀 당연시 하나요? 캘리포니아 분들은 어쩔 수 없다 이렇게 어, 생각들 하시나요? 대충? 근데 정부 정책에서 아까 말씀하셨듯이 서로 이렇게 토스한다고 했잖아요. 문제를 해결하는 게 아니라. 예. 근데 맞아요. 그 일반 시민분들도 의식이 그냥 내 집 앞에만 없으면, 내가 사는 동네만 없으면 그렇게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음, 사실은 뭐 LA 코리아타운을 비롯해서 많은 도시에서 쉘터를 짓는다는 이제 그 공청회가 열리면 시민들이 몰려가서 우리 동네는 안 된다고 다 반대를 해서 쉘터가 굉장히 부족한 상태예요. 그리고 음, 그분들의 말씀은 뭐냐면, 아, 우리 동네다 짓지 말고 다른 데다 지어라. 그게 첫 번째고요. 두 음, 번째는, 홈레스들은 쉘터를 싫어해. 거긴 규칙이 있고 하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길거리에 있는 걸 좋아하지 쉘터를 싫어해. 이런 생각을 갖고 계신데, 저는 그거에 대해서 정말 반박하고 싶고요. 음, 누구나 홈레스가 될 수 있어요. 어떤 분들은 뭐, 게으르고 마약 중독자만 홈레스가 된다고 하지만, 사실 지금 미국이, 아까 부동산 그 가격 말씀하셨는데, 그 부동산 가격도 워낙 비싸지만, 렌트비도 워낙 지난 몇 년 동안에 인상이 됐기 때문에, 맞아요. 뭐, 아프다든지, 아니 직장에서 실직됐다든지, 그렇게 되면 사실 2, 3개월만 그 인컴이 없어도 누구나 홈레스가 될 수 음, 있어요. 그런데 그분들이 홈레스가 됐을 때 과연 마약에 중독되지 않고 일주일을 버틸 수 있을까? 저는 제 자신한테 그 질문을 했을 때 저는 버티지 못할 것 음, 같아요. 네. 한 유튜브에 제가 플로리다의 디즈니 월드에서 그 검표원이에요. 네. 뭐 아저씨인데 뭐 멀쩡하죠. 그 제복 딱 입고서 쫙 하는데 퇴근할 때는 이제 버스 타고 집에 가. 뭐 부인하고 애들 세 명인가 있는데 조그만 모텔에서 그냥 사는 거예요. 계속. 그 집이 모텔에서 없이. 밥 해 먹고 햄버거 해서 먹고 그 음, 뒤에 이제 사실은 바로 반 노숙자래요. 자기 해프 집이 없는 게 홈리스. 홈레스니까 그것도 이제 홈레스인데, 그분은 예. 이제 사정이 음, 좋으신 거고, 이제 뭐 음, 그러니까 오래된 RV에서 묵으시는 분들도 있고, 차를 그냥 차에서 세워놓고, 그냥 애들 두세 명 그냥, 예, 주무고 애 맞아요. 낳고 그냥 거기서 자기 막 차에서 주무시는 분들도 예. 있고, 텐트에 와. 있으신 분도 있고, 그마저도 아무것도 없어서 그냥 길에서. 음, 이불도 없이 그냥 길바닥에서 주무시는 분들도 있는데, LA 날씨가 뭐 따뜻하다고는 하지만 밤중에는 꽤 추워요. 그렇게 밤에 이불 없이 아무것도 없이 지붕도 없는 곳에서 길바닥에서 잘 수 있는 그렇게 따뜻한 곳은 아니에요, LA가. 음. 그 원인을 쭉 보니까 한 서너 가지 뽑더라고요. 근데 중독, 마약이든지 알코올이든지 뭐 중독이 꽤 많은 걸 차지하고 어떤 게 1이다 어떤 거 2이다 이거는 조사 기관마다 조금씩 다르던데 그다음에 실업, 뭐 일자리 뺏겨가지고 결국에는 뭐 하는 거. 세 번째는 멘탈 일리스, 정신적으로 좀 뭐가 문제가 있기 때문에 길바닥에 나와서 이렇게 하는 거. 뭐 요런 막 서너 가지 이 요인들이 뭐 앞서거니 뒤서거니 하면서 주된 요인이라고 하는데 그러니까 뭔가를 쉘터 같은 걸 대줘도 내가 보니까 우리 가게에도 있잖아요. 노숙자 또는 반노숙자가 몇 명씩 와요. 이 시골인데 어, 원래 노숙자는 그래도 도시로 가잖아요, 도시로 보통. 가지 왜 콩고물이라도 떨어져야 그거라도 뭐 받아서 먹고 사니까 좀 있는 곳으로 가야 되는데 이 시골에는 뭐 다 그냥 평범하거나 못 사는 동네니까
그런데도 생겨요, 이제는. 생기는데 아, 이 전화기 같은 거 가지고 맨날 잃어버려요, 전화기를. 그 아, 쉘터나 이런 데서 살면서 서로 구타하고 물건을 뺏고 부수고 음, 막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린다님 쉘터 얘기했잖아요. 그게 쉘터가 무슨 경비원이 쫙 있어가지고 질서를 지키고 이러는 거 아니기 때문에 그 관리가 안 안에서 되네요. 또 음, 폭행과 뭐 마약이라든가 막 음, 별일이 또 범죄가 다 일어나고 하니까 못 사는 거죠. 거기서도 또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런 분들도 계시고 그런 상태의 분들도 계시고 일단 기본적으로 쉘터가 굉장히 부족한 건 사실이에요. 얼마 전에도 지금 뭐 뉴스를 보면 그 타이니홈 같은 거 있잖아요. 약간 쉐드 같은 아, 거를 네, 네네. 그런 거 지어서 좋죠. 예. 한다고 하는데 50개를 지어요. 그럼 50개당 한 개에 13만 불이 들어갔다는 뉴스를 보고 제가 경악을 한 게 뭐냐면, 솔직히 쉐드 가격이 뭐 만 불에서 2만 불이면 되는데, 한 개당 13만 불을 들여서 50개를 지었다는 거예요. 아우, 그러면 그거는 진짜 음, 겉으로 보기에는 뭐 대단한 일을 한 것 같지만, 정말 그게 홈레스들을 해결책이 될까. 근데 거짓이 이제 나가서 그런 걸 했잖아요. 그럼 나는 그 나머지 돈이 솔직히 3만 불이 들었다고 쳐요. 그럼 개당 10만 불, 그럼 50개면은 500만 불이잖아요. 그 돈이 저는 솔직히 다 어디 갔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가는 게 아, 이런 정책들을 세우고 그 정치가들이나 행정가들이 이걸 시행을 할 때 저는 제대로 하고 있지 않다고 생각해요. 그 돈을 제대로 이거를 사용을 해야 되는데 저는 제대로 사용하고 있지 않다고 음, 생각해요. 어느 통계 보니까 그렇게 1년은 아닌데 그 미국 전체인지 캘리포니아인지 모르겠어요. 그 홈리스 문제 해결하기 위해서 쓴 돈이 뭐 몇십억 불이던데 그렇죠. 예, 32억 불인가. 있어요. 근데 돈이 엄청나게 많이 없는 게 아니라, 썼어요. 예. 근데 다 네네. 실패하고 다 어디로 없어지고 맞아요. 문제는 그대로 있는 거고. 그래서 어떤 분들은 음, 농담으로 저보고 뭐 시의원에 도전하라고 하는데, 만약에 진짜 제가 시의원에 도전한다고 한들, 제가 한 명의 시의원이 해결할 수 있는 문제도 아니고요. 뭐 제가 정치도 하지 않겠지만, 이거는 근본적으로 문제고, 대통령을 비롯해서 뭐 거버너도 그렇고, 뭐 시장도 그렇고 시의원들도 그렇고 다 합심해서 이거를 바꾸겠다는 마음이 있지 않는 이상은 저는 이 문제는 계속 지속될 거고 더 심각해질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이렇게 쉘터라든가 타이니 하우스 뭐 어떤 정책 이름을 보니까 하우징 퍼스트 이래가지고 먹을 거 주고 뭐 못 주고 이게 문제가 아니라 그래봤자 잠깐 뭐 며칠 동안 먹을 거 혜택 입을 거 혜택 받은 다음에 또 돌아간다 이거지 노숙자로. 제일 중요한 거는 그래도 하우징 잠잘 곳 주어주면 그것도 자고 나서 가라 이게 아니라 계속 살아라. 뭐 소유권까지 주는 거는 모르겠지만 확실하게 너 집이다 이거 내가 계속 관리해서 살아라 라고 하면 그래도 요 지속이 된대요. 와서 계속 사는데. 그런데 집만 줘서는 안 되죠, 이 사람들. 먹을 일자리를, 거 대줘야 되고 아프면 주사 놔줘야 되고 누군가가 또 인력이 투입이 돼야 돼요. 소셜 워커가 가서 또 상담해 줘야 되고 계속. 그러니까 그런 돈까지 합쳐지니까 돈이 굉장히 많이 드는 거죠. 그런 그러니까 돈까지. 지금 너무 오랫동안 방치해서 정말 이게 뭐 다들 정치인들이 선거 때는 다 해결한다고 하고서 이제 뭐 선거에 뭐 후보로 나오는데 저는 이거를 한 번도 해결하려고 정말 한 사람을 못 봤고 성공한 사람도 한 명도 못 봤어요. 음. 심지어는 시애틀의 일화를 제가 봤거든요. 시애틀도 또 성장하는 도시고 그래서 날씨는 춥지만 굉장히 많아요. 홈리스 문제가 거기도. 어, 그런데 한 정책은 그거예요. 빌딩을 잘 졌어요. 사람들이 살 수 있는 기숙사처럼. 그리고 방 하나씩 깨끗한 거 방 줘서 일단은 거리에만 있지 마라. 여기 들어와. 먹을 거 공짜 다 줘. 그런데 저한테 제일 인상 깊었던 장면은 하루에 술 2병까지 주는 거예요. 어머, 너 여기서 길거리만 나가지 마. 여기서 안에만 마셔라. 있어. 개 이상은 안 되지만 2병까지 준다. 그러니까 술도 마셔. 술도 마시고 그냥 살아라 제발. 길거리만 나가지 마. 음. 뭐 그런 정책까지도 있더라고요 보니까. 어떻게 실행은 되는 것 같아요? 지금은 모르겠어요. 지금까지는. 그래도 거기서 아무튼 못 사는 사람도 있대요. 그래도 못 얼마 전에 산대요. 그 뉴스에서도 보셨겠지만 그 LA 다운타운에 있는 타겟에서 그 대한항공 승무원이 얼마 전에 맞아요. 칼 맞은 사건이 네, 있었죠. 아, 기억나요. 제가 살고 있는 곳에서 뭐 걸어서 한 5분 거리인데 어머, 저도 사실 그런데
뭐 매일 걸어 다니고 있어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제 나름대로는 마음이 불편하니까 뭐 제가 해결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오늘 한 명이던 두 명이던 그냥 뭐 따뜻하게 잤으면 좋겠다는 마음에서 뭐 담요라든지 이제 같은 지인들을 나눠주고 다녔는데 한 명이 그 홈레스 분이 좀 정신이 좀 안 좋은 상태였나 봐요. 그 포켓 나이프를 막 휘두르는 거를 이제 제가 보고 아 이게 내가 혼자 개인이 할 수 없는 일이구나를 그때 좀 깨달아서 지금은 이제 그렇게 하고 다니지는 않고 그냥 차에다 뭐 이불 같은 거 넣고 다니다가 뭐 보이면 그때그때 하기는 하지만 제가 돌아다니면서 하는 건 이제 안 하고 있는데 사실 이게 위험하겠네요. 개인이 할 일은 이제 선을 떠난 것 같아요. 예전에는 그 뭐 성교회에서 그 뭐 일주일에 한 번씩 음식도 하고 했는데 팬데믹 이후에는 그것도 굉장히 많이 지금 사라졌거든요. 저도 이유는 정확히 모르겠는데 많이 사라졌어요. 그러니까 사실 더 힘들죠. 홈레스는 점점 더 힘들어지고 하는데 이게 좀 불악을 형성하다 보니까 제가 지난번에 이제 뭐를 나눠주러 갔는데 사실 저는 진짜 이불 하나도 없는 사람한테 주고 싶은데 제가 돌아다니면서 하나씩 줄 수 있는 형편이 아니에요, 거기가. 근데 누가 딱 거기 좀 높은 사람인가 봐요. 거기 어떻게 촌장인지 모르겠지만 자기한테 갖고 오라고 자기가 나눠주겠다고. 그래서 무서워서 다 주고 왔거든요. 이제 그런 상태예요. 예전에 이렇게 직접 나눠줄 수도 있었는데 지금은 제가 직접 걸어서 돌아다니면서 나눠주기에는 조금 위험한 상태까지 온 것 같아요. 야, 린다님이 그 LA 지역에 돌아다니시면서 볼 때 노숙자 중에 에이시안이나 또는 코리안 있나요? 예, 한국도? 에이시안도 요즘에 굉장히 많이 늘었고요. 또 이제 LA 코리아타운에서는 그 한인 노숙자 분들만 좀 같이 사는 곳도 아, 있어요. 그래요? 신부님이 한 분이 집을 얻으셔서 같이 한 2, 30명이랑 같이 사는 곳도 있고, 또 거기에 또 못 사시고 길에 계신 분들도 있고, 꼭 한국인 분인지는 모르겠지만 아시안 노숙자도 굉장히 많이 증가했습니다. 야. 예, 근데 근데 이게 하여튼 사실은 노숙자 때문에 집값이 떨어지냐 안 떨어지냐는 저도 부동산 하고 있지만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왜 이분들이 길거리에 이렇게 많이 이제 살게 되셨나가 근본적인 원인은 아까 뭐 마약 문제도 말씀하셨지만 부동산과 그 렌트비가 너무 비싸기 때문에 맞아요. 진짜 맞아요. 내가 실 작은 공간도 마련을 못 하시기 때문에 나간 거 아니에요. 그게 쉘터든 무슨 뭐 자기 집이든 간에. 그래서 어떤 맞아요. 분들은 많이 말씀하시죠. 아, 그분들은 쉘터에 가도 금방 나온다. 당연히 그런 분도 계시죠. 그렇지만 어떤 분들은 쉘터에 가서 잘 계신 분도 있고, 그러니까 말씀하신 것처럼 주택 같은 걸 마련해 주시면 잘 또 바꿔서 잘 사실 분들도 있고, 다 다르시겠죠. 정신 상태나 아니면 뭐 취직을 할 수 있는 상태인지 그 직업 교육을 받아서 다 다르니까 그거에 맞게 프로그램을 짜서 어떤 사람한테는 가족이면 또 주거를 마련해 드릴 수도 있고 하우싱을 템포러리 하우싱을 할 수도 있고 또 어떤 분들한테는 뭐 직업 교육을 할 수도 있고 또 어떤 분들한테는 또 정신 상담이라든지 치료를 할 수도 있고 또 몸이 뭐 아프신 분들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몸이 아픈데 65세가 안 돼서 메디칼이나 메디케어가 안 되고 그리고 디서빌리티도 못 받으시는 분들도 있으실 거란 말이죠. 그런 분들한테는 또 의료 서비스를 하고 각자의 어떻게 보면 좀 맞춤 서비스가 필요할 것 같아요. 그러네요, 진짜. 하여튼 뭐 완전히 근절시킬 수는 없겠죠. 자본주의 사회이기 때문에 누군가는 실패하고 누가 돈을 많이 벌 때 하니까. 그렇지만 그 숫자를 줄이는데 주력을 해야 되겠네요. 숫자라도 그리고 줄여서. 저는 분명히 근본적인 해결은 없겠죠. 어떤 분들은 진짜로 뭐 쉘터나 이런 데서 살기 싫어서 나오시는 분들 계시니까. 그런데 저는 정치와 미국이 세계에서 가장 잘 사는 나라 아니에요? 진짜 천문학적인 그 돈으로 저는 분명히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그 돈이 사실 우리들의 세금이잖아요. 그래서 그렇죠. 네. 맞아요. 노숙자들 볼 때 나하고 상관이 없는 게 아니라 사실은 우리 돈이 계속 들어가고 있는 거예요. 맞아요. 우리 그 세금이. 코로나 바이러스처럼 나만 안 걸리면 그 괜찮은 게 아니잖아요. 내가 그렇죠. 안 걸려도 다른 사람이 걸리면 나나 사랑하는 가족이 또 걸릴 수가 있고 죽을 수도 있는데 저는 홈레스 문제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해요. 내가 외면했을 때 이게 결국엔 피해가 또 나한테로 돌아올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우리 모두 꼭 정치인이나 부자들한테만 맡겨놓지 말고 그 사람들도 그 사람 할 일들 해야겠지만 개개인이 조금 관심을 갖고 너무 편견만 갖고 저 사람들은 뭐 위험한 사람들이다 이렇게 편견만 갖지 말고
누구나 아니면 내 가족도 언젠가 홈레스가 될 수 있다는 심정으로 조금만 긍휼한 마음으로 바라본다고 하면 뭐 바뀔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래요. 오늘 홈리스가 많은 LA 현지에서 여전히 말씀 잘하시는 린다리님 모시고 오늘 먹살 경제 시간 한번 가져봤습니다. 린다님 그 바쁜 와중에 이렇게 시간 내서 출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진짜 우리 한 번도 안 다뤄본 얘기인데 굉장히 심각한 얘기인 이 홈리스 문제. 주제 내용 아주 인상 깊게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네.